지금 보이신다. 여기 10-10. 이 컨텐츠가 근데 어떤 컨텐츠일까요, 여러분? 방금 올라간 컨텐츠거든요? 오늘 5시인가? 근데 이 컨텐츠가 여러분 어떤 컨텐츠냐면 우리 라이브 했던 컨텐츠예요. 라이브 했던 그 1시간 중에 10분짜리로 정말 요약을 해가지고 일부만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 전부 공개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우리만의 시크릿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분 내외로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게임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라이브를 편집해서 유튜브 정말 컨텐츠 만드는 방법론만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알아요. 내 컨텐츠, 내 채널에서는 니즈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그걸 알아. 근데 그럼에도 이 컨텐츠를 왜 업로드를 했냐? 왜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숫자를 해석을 해야 돼요. 숫자. 600명이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지난주에 26분이 오셨잖아요. 26분만 보고 끝나는 거였어요, 원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시간을 복사한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1시간 동안 라이브를 하면서 25분한테 이렇게 인사이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혼자만 갖고 있었으면 25분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컨텐츠로 올림으로써 몇 배예요, 여러분? 24배예요. 지금 현재로만 해도. 근데 1000회, 2000회 가겠죠, 적어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몇 배가 되는 걸까요? 25분이 오셨는데 2,000명이 봤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반응도가 더 잘 나오면 당연히 감사하죠. 반응도를 아예 신경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조회수 당연히 중요하죠. 반응도 당연히 중요한데 애초에 트래픽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 시간을 복제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를 하실 거예요. 유정님은 뭐 컨설팅도 하시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컨텐츠 엄청 막 스페셜하게 컨텐츠화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지금 푼 내용이 너무 인사이트가 있네. 그리고 내 구독자한테도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 하면은 이거를 그냥 최소한의 편집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한 명을 위해서 했지만 적어도 100명 보겠죠. 100배의 시간을 나는 복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간을 복제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아예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당연히 트래픽 중요하고요. 욕심도 내야 되고 그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컨텐츠를 트래픽용으로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컨텐츠에서는 나를 응원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응원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컨텐츠에서는 정말 트래픽을 위한 컨텐츠, 어떤 컨텐츠에서는 내 일상과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뾰족하게 목적성 있게 컨텐츠를 기획을 하세요. 조회수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핏하게 조회수가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조회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자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입니다. 네, 우리는 유튜브에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시간을 복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큐레이터가 돼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보여주지 않고, 이런 거를 선택하는 큐레이터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편집자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은 내 브랜딩 관점에서 내 메시지 관련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건 어렵겠다.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하시는 것도 물론 처음부터 이게 바로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과 의도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수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서사입니다, 사실. 네. 트래픽이 막 몇만 회가 나오지 않더라도 커밍손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라는 흔적을 어떻게 보면은 헨젤과 그레텔에서 빵부스러기 흘려놓잖아요. 따라오라고. 그것처럼 저는 지금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3년 후에 훨씬 더 잘 될 거거든.
네. 훨씬 더 영향력이 생길 거고, 훨씬 더 이 업계에서 선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 브랜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서사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지속 가능함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브이로그와 그런 서사를 쌓아가는 거고 사실 내 선택인 거죠. 만약에 내가 구독자 3만 정도야. 3만에서 5만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이거를 비즈니스화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거를 공격적으로 가져가야겠죠. 공격적으로 내 상품과 서비스도 세일즈도 해야 될 거고, 좀 더 뾰족하게 정보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내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거를 더 어필을 해야겠죠. 시기의 차이보다는 내 목적과 방향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화에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보 위주로 줬더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는 내가 1인 스타트업으로서 한번 서사도 같이 섞어보고 싶다. 라는 목적성이 생기면 지금 당장에 트래픽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섞어야 될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 목적입니다. 내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 거냐. 나는 수익화가 목적이냐. 수익화 목적 틀린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브랜딩이냐, 수익화냐, 컨텐츠마다 그 목적이 뾰족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는 창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브랜딩을 한다는 건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정보는 정말 오래 못 간다는 거. 정보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보는데 정보를 얻으려고 본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팬층이 형성되어 있는 몇십만, 몇백만은 다르죠, 사실. 애초에 그 사람 자체의 팬덤이 생긴 거니까. 근데 애매한 숫자에서, 애매한 구독자와 영향력에서 내가 정보만 준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보여줘야 되냐?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트래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내가 고민되는 거, 진짜 담백하게 풀어보는 것도 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머니스타드님 재테크 관련해서 채널들 보면은 다 몇십억, 몇백억 그런 자산가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고민된다. 근데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고 가끔씩 달리는 감사한 댓글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과거에 이런 결핍이 있었는데 이런 결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컨텐츠, 이런 브랜딩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해나가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물론 안 남겨질 수도 있죠. 내 컨텐츠가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컨텐츠가 여러분들 채널에 그런 마일스톤 같은 파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갖고 여러분들의 서사를 쌓아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초기부터 정보만 준 채널과 정보를 주면서 본인의 서사를 쌓아가는데 어떤 컨텐츠에서는 본인의 정말 내가 쭈구리 시절이야. 유정님이 막 500명대 시절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지금 퇴사한 다음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씨 이거 만나 모르겠는데요. 막 이래.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은 막 몇만 명 됐고 막 블로그로 막 컨설팅하고 막 VOD 찍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정말 1인 기업으로서 그렇게 잘 나가. 어떤 채널과 어떤 브랜드에 애착이 갈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 있을 때 쿨한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컨텐츠에 정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사실 조회수 500회, 조회수 1000회, 조회수 10,000회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컨텐츠에서 도움을 누적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을 대놓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지션을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에너지를 줬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너무 자주 하면은, 아, 얘 또 찡찡대네, 막 이러겠지.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뭐 세네 달,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정말 내가 고민될 때, 고민 있을 때, 그럴 때는 진짜 담백하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받았던 분들한테서 응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구독자 입장에서는 애착이 조금이라도 더 간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네, 본인 경험 토대로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채널에 나는 그러면 지금 그런 인간적인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나? 나는 정보만 주는 브랜드는 아닌가? 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나는 솔직하게 내가 결국에 멘토고 내가 정보를 줘야 되고 노하우를 공유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나 지금 이런 고민은 사실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 한번 솔직하게 나 이런 고민이 있다 하지만 내 메시지와 내 비전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 한번 계속해서 해볼 거다. 응원해 달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콘텐츠는 길지 않아도 되죠. 5분 이내여도 되죠. 대본이 막 엄청 설계가 되고 그러진 않아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배우셨죠? 스토리텔링이 맞춰서 하게 된다면 좀 더 파급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포인트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 30분이 갔네요, 여러분.